두 번째 문제, 이거는 뭐 제가 그대로 그 노트에 그대로 있는 문제인데 1차원에서 뭐 이런 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자면 뭐 1차원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V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KV만큼의 힘이 작용하는 거. 그런 거고, 이거는 운동 방정식은 이 FNMA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학년 때부터 했던 거지만 요게 되는데, 요게 마이너스 KV가 돼야 되니까 요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되죠. 그래서 이런 미분 방정식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시이기도 해요. 이거는 V를 이쪽에 몰고 T를 이쪽에 넣으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적분해가지고 여기 이쪽이 로그고 이쪽이 그냥 1차 함수니까 이 지수 함수를 다시 취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또는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이거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뭘 할 수 있냐면 이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게 속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했을 때 속도 자기 자신이 나오고 마이너스 어떤 상수가 나오죠.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 곱하기 어떤 상수가 나오는 함수, 요게 지수 함수고 요거 올리면 되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이 돼 있다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푸는 건 이제 V를 넘겨서 이렇게 하는 거긴 한데, 사실은 여러분이 내공이 충분히 쌓이면 이거 보면 바로 이게 사실 나와야 되긴 합니다. 물론 초기 조건 때문에 초기 조건을 이렇게 잘 써주면 이게 V0에서 출발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아시다시피 V0에서 점점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거 됩니다. 처음에 속도가 최대고 점점 속도가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t가 무한대로 갈 때는 0으로 가는 거고, 이건 저항력이 갖고 있는 일반적 성질입니다. 우리가 공을 던지면 당연히 저항력 때문에 점점 가다가 멈추게 되죠. 근데 가다가 멈추게 되긴 하는데 얘가 원래 있던 위치에서 벗어나긴 하잖아요. 벗어나는 정도를 알기 위한 거는 당연히 이제 이건 약간은 보너스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V를 이제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 되는데, 마침 V가 시간에 대해서 되게 뭐 미분하기도 좋고 적분하기도 좋은 함수인 지수함수로 돼 있으니까 적분해주면 됩니다. x0에다가 이렇게 적분해주면 되고,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부호 실수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조심해서 잘 해보면은 요거를 적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k분의 m이 나오고 윗끝 아래까지 t에서 0이니까 t를 넣었을 때 빼기 0을 넣었을 때인데 마이너스가 있어서 또 바뀌어서 0을 넣었을 때 빼기 t를 넣었을 때가 됩니다. 근데 0을 넣었을 때가 뭐 이런 것도 실수하기 좋지만은 0을 넣었을 때가 0이 아니라 지수함수의 0승이니까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1 빼기 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위치에서 가는데 이게 요렇게 꼬부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요 지수함수가 감소하는 함수인데, 요 감소하는 함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렇게 바뀌고요. 그게 1만큼 시프트 되니까 위로 뭐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 이게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그러면 x0 더하기 k분의 mv0가 되죠.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t가 0일 때는 1 빼기 1이니까 여기가 없으니까 여기도 일치하고 이렇게 맞추는 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스탠다드한 그런 미분 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대로 풀어준 거기도 한데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푸는 과정 같은 걸 좀 자세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되게 당황했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처음 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일부러 이 식을 아예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식과 앞에 2번 문제에서 이걸 비교해서 이게 되게 수학적으로 거의 똑같은데 딱 한 가지만 다른데, 그게 뭔지를 일단 생각해 보라고 했고,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저항력이기 때문에 속도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언제나 얘를 방해하는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미분 변화량이 결정이 되죠. 얘가 이만큼의 속도로 가면 요만큼의 힘으로 방해하고요. 가속도로 방해를 하고, 얘가 요만큼의 힘으로 가면 또 요만큼의 힘으로 방해를 합니다. 비례해서 이렇게 되는 거. 네. 이 큰 차이가 요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죠. 이게 뭐냐면 종의 개체수가 내가 지금 종이 몇 개 있는지가 변화량 자체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금 어떤 종이 10마리가 있을 때와 100마리가 있을 때를 비교하면 10마리가 있을 때에 비해서 100마리가 있을 때 증가하는 그 기울기도 10배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뭔가 처음에는 조금 증가하다가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증폭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랑 지금 앞에 나온 요거를 보면은 딱 보면은 지금 상수가 이게 뭐 n분의 k로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그냥 상수 하나로 치면은 어떤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어떤 양을 미분했을 때 그거 자신 곱하기 2번 문제에서는 음수가 상수로 붙었는데 여기는 양수가 상수로 붙었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여기 양수라고 굳이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이게 음수기 때문에 풀이 과정에 따라서 이게 음수기 때문에 지수함수적으로 속력이 감소하게 되지만 여기는 지수함수적으로 지수함수적으로 여기 속도가 아니라 개체수니까 지수함수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는 exponential decay, 여기는 exponential increase가 되는 거죠. 풀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R이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이 문제가 지금 부호 차이가 있다. 이거를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게 점점 더 커져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개체수가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게 실제 생태계에서 이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뭐 이렇게 폭발적으로 무한대로 가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현실적이지는 않다라는 게 제 의도고요. 이번 3번 문제를 이렇게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3번의 2번 문제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리는 걸 좀 막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여기 양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여기 비례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얘가 무한대로 그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뭔가 반대로 얘를 막아주는 어떤 항이 필요합니다. 막아주는 어떤 항이 그냥 선형항이거나 아니면 뭐 루트 p 이렇게 선형보다 작은 거면 어차피 나중에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에 최소한 여기 선형보다는 조금 큰 승수로 있어야 됩니다. 뭐 1.5승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거는 이상한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 할 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제곱으로 넣는 게 제일 좋고 제곱 앞에 어떤 상수를 붙입니다. 그게 정확히 이렇게 생긴 거고요.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를 잘 보시면 여기까지는 저 1번에서 푼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그 개체수 증가하는 그 뮤 방정식이랑 똑같죠. 뒤에 이게 있어서 뭐가 되냐면 이게 일단 보시면은 앞에 거랑 결합하면 마이너스 k분의 r의 p 제곱이죠. 일단 제곱이라서 저게 p가 엄청나게 증가하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제곱이 선형을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도미넌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정확히 k분의 r이라는 걸로 결정이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 요 식을 잘 보시면 지금 r이 양수고 p가 양수죠. 그러니까 1-k분의 p의 부호에 따라서 저게 저 개체수가 증가할지 감소할지가 결정됩니다.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냐. 잘 보시면은 p가 k보다 작으면 양수니까 증가합니다. 반대로 p가 k보다 크면 이게 1 빼기 1보다 큰 어떤 양이니까 음수가 되죠. 그래서 그때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p가 k보다 작으면은 그때는 여전히 요게 0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로 p가 k보다 크면은 요게 작으니까 감소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이런 미분방식 형태만 잘 봐도 이게 뭔가 k보다 작으면은 증가하고 k보다 크면은 감소하니까 k 쪽으로 뭔가 접근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증거로서 p가 정확히 k랑 똑같으면은 이게 1이 되니까 미분값이 0이죠. 미분값이 0이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 종단 속도 그런 개념처럼. 그래서 대충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를 이렇게 딱 놓고 K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데서 출발했으면 이렇게 가고 큰 데서 출발했으면 이렇게 가서 언젠가는 여기로 모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답을 아예 드렸는데 이거를 진짜 미분정식 풀려고 해서 비슷하게 한 학생도 있는데 그 학생 대단한 학생인데 근데 사실은 좀 미안하긴 한 게 여러분 이게 미분방정식의 해가 뭔지 주면서 이게 해가 된다는 걸 증명하라고 하면 이거 미분해서 그냥 이게 된다는 것만 보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의도한 거는 그냥 해가 이거가 된다는 거 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t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이거를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 문제가 됩니다. 물론 분모에 들어가서 좀 복잡하긴 한데 비유하자면 이게 이거만 주고 뭔지 풀어봐라 하는 게 무슨 요리를 하는 거라면 제가 여러분한테 준 거는 밀키트 같은 거라서 물 넣고 그냥 끓이면 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 미분하면은 요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미분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분자 분모에 다 있어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 미분하면 일단 분모 그대로 두고 분자만 미분한 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분모 미분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 제곱하고 뭐 이렇게 체인 룰러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공통적인 거 묶어내고 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요게 P고 이게 P니까 묶어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사실은 의외로 이게 해가 된다는 걸 보이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계산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그건 어렵지 않고요. 다만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K가 무한대로 갈 때 K가 무한대가 된다는 거는 이게 없어진다는 거니까 원래 거랑 같아지죠. 근데 아까 K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냐면 K보다 작으면 이쪽으로 가고 커도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있으면 계속 있는데 K가 무한대가 된다는 건 이쪽으로 모이게 되는 기준점이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그냥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또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솔루션 자체에서도 이거 극한값 취하면 지금 K가 무한대로 가면 이건 무시할 만하니까 이거랑 이것만 남죠.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고 그냥 이게 돼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쓴 게 이건데 이거의 솔루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돼요. 시간에 대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P0가 만약에 K보다 작은 데서 출발했으면 증가해서 이렇게 가고 큰 데서 출발했으면 감소해서 이렇게 가서 결국에는 이쪽으로 다 모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약간 이게 벡터 필드 같은 느낌으로 이게 현재 P가 어딘 값이냐에 따라서 이게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냐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냐가 이걸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예를 들어서 이게 초반에 P0랑 K 관계에 따라서 이 초반에 증가할지 감소할지도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T가 굉장히 작으면 이걸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일러 시리즈 전개하면 이게 1 더하기 RT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1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거 뭐 1 더하기 RT 해가지고 도미넌트 항을 찾아보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K랑 P에 따라서 이게 증가할지 감소할지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이런 게 사실은 소위 이 유명한 로지스틱 그로스 형태고요. 로지스틱 그로스가 보통 이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저도 이 문제를 낸 다음에 좀 스스로 깨달은 건데 이게 감소할 수도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벡터필드 개념도 있다 그래서 생각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 문제 의도를 잘 파악하면은 문제 푸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미분해가지고 계산만 열심히 해주면 나오고 이거 확인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은 거고 근데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그림 그리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소위 로지스틱 그로스를 나타내는 방정식 이거라는 거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데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면서 또는 연구를 하면서 이런 방정식을 만났을 때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네 또는 뭐 교과서에서 안 배운 거니까 못 풀겠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가 어떤 조건에서 0보다 크고 0보다 작은지 언제는 0이 되는지 그런 걸 보면 이퀄리브리움 포인트를 찾을 수 있고 이퀄리브리움 포인트가 스테이블한지 언스테이블한지도 찾을 수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스테이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로 모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를 뭐 공식적으로 해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P가 K보다 살짝 작을 때, 클 때 어떤 방향으로 이게 움직일지 그 필드를 잘 분석해 보면 이게 스테이블한 포인트라는 걸, 스테이블한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